여기 한 영화 속 주인공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공대생으로서 평범하게 노예 생활이 기다렸을지 모르는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조금 특이한 거미에 물리며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인적인 힘과 속도, 벽도 탈 수 있게 되는 점착 능력, 위험을 느끼고 경고해주는 스파이더 센스까지. 초능력은 그에게 영웅적 삶을 주었지만 영웅의 삶은 많은 것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절친을 잃었으며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이도 외면하게 만들었죠. 주인공은 고민에 빠집니다. 큰 힘에 걸맞는 영웅으로 살 것인가? 책임을 외면하고 보통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존재론적 고민 앞에 초능력조차 제어를 벗어납니다. 결국 한쪽의 삶을 외면하려 했지만 두 가지 삶 모두 자신임을 인정하며 성장한 뒤 끝내 빌런까지 감화시키는 영화 스파이더맨 2입니다. 스파이더맨 2는 슈퍼히어로물에 있어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영웅과 시민의 이중생활에 대한 고찰이 깊게 담겨있죠. 여기에 피터 파커의 박복함까지 꾹꾹 눌러 담아놨으니 꽤나 무거워질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고 경쾌한 템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이 스파이더맨 2의 강점이죠. 예를 들자면 피터 파커가 히어로의 삶을 포기한 뒤 사건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보통의 영화라면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의무의 부름을 외면하는 그림이 어렵지 않게 연상될 텐데요. 스파이더맨 2는 이렇게 연출합니다. 시민들도 그저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기절한 스파이더맨을 옮기는 장면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그러하듯 이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Wow. Identity. Big one.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눠 들어주거나 He's just a kid. No older than my son. 가면이 벗겨진 히어로를 보고 그저 애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 등 인간적인 교류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번 분유대에서 주연들이 아닌 뉴요커들의 삶을 조명하는 엔딩 크레딧이 나왔는데 좋은 엔딩 크레딧이지만 그래서 위화감이 들었어요. 이미 포스터만 봐도 스파트의 영향을 받았으면 자명하니 지향점은 같겠지만 정작 분유대가 그렇게 시민과의 연대가 강조된 작품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진 그레이의 빙의 능력 덕분에 시민들이 화면에 노출된 시간은 많았지만 빙의 능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자살 특공이 기억에 남을 뿐 시민들의 자의적인 활약이나 참여는 상당히 적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시민도 그렇고 연일 스파이더맨을 칭찬하는 기사에도 피터가 크게 반응이 없던 건 역시 그랬고요. 일단 조금 더 분유대의 코스를 맞춘 이야기를 해보며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더노트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작품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오늘 리뷰 시작하죠. 노웨이 홈이 우리를 열광케 한 데에는 이런 순간이나 Hello, Peter. 이런 순간 That's some neat trick. That sense of yours. 혹은 이런 순간 Great, it's just some random guy. 혹은 이런 장면 Are you okay? 뭔가 한두 개만 꼽기엔 너무 많네. 아무튼 이런 좋은 장면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인상 깊은 부분은 재봉틀이었습니다. 제가 코믹스 근본주의자는 아니라 자고로 피터 파커라면 가난하고 불행해야 마시지. 어딜 지금 아이언맨한테 슈트 받아다 친구들이랑 소꿉장난이나 하고 이게 지금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이런 주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로 무비의 맛이 너무 덜하긴 했어요. 홈커밍은 아이언맨의 육아일기였고 굉장히 좋아하는 빌런이지만 벌처가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는 아이언맨이었죠. 파프로몸은 아이언맨의 유산이 핵심 줄기였고 연출형 빌런이란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미스테리오 역시 빌런화의 원인은 아이언맨에 있었습니다. 노웨이 홈은 기존 스파이더맨들의 서사를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독립적인 맛이 떨어졌죠. 이미 MCU는 시간을 쌓아온 만큼 더 이상 독립적인 영화가 나오긴 힘들어지긴 했죠. 하지만 MCU 스파이더맨은 초기부터 타작품 의존도가 너무 높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MCU에 옥토퍼스도 안 나왔고 그린 고블린도 안 나왔고 베놈도 톰 스파랑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풀 이야기가 많은 시리즈고 충분히 기다릴만 했어요.
무엇보다 모두를 잃고 홀로 서는 이야기잖아요. 조금은 고독함을 곱씹을 만도 한데 이번 브랜드 뉴데이도 옐레나, 헐크, 진 그레이, 퍼니셔 등등 상당히 독립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부다페스트 같은 떡밥성 소재, 스태튼 아일랜드 같은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굳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눈치껏 이해가게 만들어진 점은 좋았지만 여전히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된 피터의 서사에 머릿속을 헤집을 수 있는 진 그레이의 서사가 맞물리는 교차점은 분명 존재했지만 개인적으론 피터의 변이보다 진의 VMAX 쪽 빌드업과 연출이 더 힘을 줬다고 느껴졌고요. 물론 독립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개인적인 아쉬움에 가깝고 호프보다 분유대가 평점이 낮은 데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독립성 그 자체보단 진 그레이를 소개하는 비중만큼 피터 개인 서사, 뉴요커들과의 연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점이 더 아쉬웠죠. 살짝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브랜드 뉴데이가 히어로와 일반인의 삶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스파이더맨2와 같은 결의 이야기라고 봤거든요. 단지 샘 스파투는 히어로를 포기하고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려 했다면 분유대는 네드와 MJ로 대표되는 일반인의 삶을 포기하고 거미인자로 대표되는 히어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두 작품이 이중생활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먼저 샘 스파투를 잠깐 보겠습니다. 타임바 체크해둘 테니 샘 스파투 파트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한입 전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 한입 후에는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는가. 자경단 활동으로 피자 배달 시간을 맞추지 못한 피터는 알바에 잘리며 시작하고 교수님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핀잔을 듣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숨기느라 절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며 사랑하는 그녀의 공연에 늦어 입장조차 실패하고 말죠. 이 모든 희생을 뒤로 하고 스파이더맨으로라도 잘 나가면 좋겠지만 일상생활이 망가진 탓일까요? 줄기부전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의사와 상담하며 깨달음을 얻은 피터는 큰 책임을 가지고 정의를 펼치란 심상 속의 삼촌을 거부하기에 이르죠. No, Uncle Ben. I'm just Peter Parker. 그렇게 슈트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한입이 등장합니다. 히어로를 그만둔 피터는 3분 안로 깨발랄하게 걷거나 착실히 공부를 하고 MJ의 공연 관람에도 성공합니다. I'm different. Punch me, I bleed. 그러면서 MJ에게 고백도 하죠. 와, 진짜 기껏 히어로 그만두고 한다는 게. 하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법. 폭력을 당하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일반 시민으로서 화재 현장에서 힘써 아이를 구출해내지만 Some poor soul got trapped on the fourth floor. Never made it out. 구하지 못한 인명이 생겨나는 것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기환을 궁금해하는 옆집 아이 헨리를 놓고 메이 숙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애들한텐 영웅이 필요한 법이야.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용기 있고 희생적인 사람들. 모두들 영웅을 사랑하지. 영웅을 위해 모이고 영웅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잠깐이라도 그 영웅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빗속에 서 있던 걸 추억하게 될 거야. 하지만 영웅은 우리 안에도 있단다. 우릴 정직하게 하고 힘을 주고 고귀하게 만들며 죽는 순간 부끄럽지 않게 해주지. 그래서 가끔은 가장 원하는 꿈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헨리에겐 스파이더맨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근황이 궁금한 거고 걔한텐 영웅이 필요해. 이후에 이제 지하철 씬이 이어지며 시민들과의 유대가 강조되고 깨달음을 얻은 피터가 닥터 옥토퍼스를 교화하는 게 샘 스파투의 흐름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작품이다 보니 메이 숙모의 직설적인 연설형 멘트, 오글거린다 느끼실 수 있고 지하철 장면도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소 노골적이죠. 하지만 당시로선 초능력 쫄쫄이 수준에 불과했던 슈퍼히어로 장르의 깊이감을 몇 단계는 끌어올린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골적인 만큼 직관적이기도 해요. 이중생활에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또 잃는지, 결국 둘 모두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제 분유대를 봅시다. 소시민적인 고민에 불과했던 샘 스파투에 비해 분유대의 피터는 고민부터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우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피터 파커의 기억을 지운 것이 전작의 결말이었으므로 누구라도 기억을 되찾는다, 인커전의 재발동이란 이야기까진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노웨이 홈에서 주문의 불안정성을 본 입장에서 안전선이 몇 명까지일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주변인들이 위험에 빠지고 실제로 메이 숙모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가본 입장에선 피터는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커전이란 상황 설정은 더 절박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영웅과 일반인의 삶이 개인의 선택이었던 샘 스파투에 비해서 피터가 친구와 사랑을 고르는 게 개인의 이기심처럼 그려질 여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제의 차이는 작지 않아요. 실제로 스스로 선택했던 토비에 비해서 톰의 피터는 실수에 의해 MJ에게 쓴 편지가 노출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드와의 정체를 숨기다가 이야기가 결론이 난 후에야 다시 친구가 되고요. 이 작은 차이는 톰 피터의 성장 유무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샘 스파는 일반인의 삶과 영웅의 삶을 같이 유지할 수 없어서 신체에 이상이 왔고 스스로 선택해서 영웅의 길을 잠시 포기합니다. 일반인의 삶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즐거워하지만 이내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을 마주하고 다시금 영웅의 길로 돌아서죠. 갈등의 기승전결이 명확해요. 반면 분유대의 경우 갈등과 해소 면에서 다소 모호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작에서 이어지는 주된 고민은 고독해진 피터고 그건 일반인의 삶을 포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른 신체 반응을 샘 스파투가 줄기부전으로 표현했다면 분유대는 반대로 거미인자가 폭주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인자, 거미인자로 나뉘어 있으니 아주 단순하게 보면 거미인자가 돌연변이이자 영웅의 정체성에 가깝겠지만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샘 스파투에 대한 헌사면에서 더 포괄적으로 밸런스에 대한 메타포라고 해석했습니다. 톰 피터는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골라서 필요한 모습만 남기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브루스는 뭐가 나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냔 대사를 하죠. 이는 직설적으론 폭주 중인 거미 능력에 대한 이야기지만 비유적으론 피터의 정체가 알려지면 주변 사람이 위험해지니 그걸 숨겨 주변 사람을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숨기는 것이 좋은 방향성일까?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갈등은 분명해졌죠. 하지만 과정과 해결이 모호합니다. 피터는 진그레이라는 빙의자에 의해서 강제로 MJ와 엮이게 되고 전해주지 못한 편지가 노출되며 강제로 MJ에게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피터와 MJ의 연인관계에 대한 감동선에 있어선 효과적일지 모르나 이중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선 제대로 된 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피터는 수동적으로 상황을 마주했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부여된 상황에서조차 어떤 깨달음이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진 못합니다. 정체가 밝혀졌지만 고민하는 동안 생긴 공백으로 인해 이제 자신이 알던 MJ와는 다른 사람이 된 MJ를 마주했을 뿐이죠. 이게 로맨스물이거나 MJ와의 사랑이 주제였다면 이것도 하나의 답이겠지만 정체를 밝힌 뒤 까이고 나니 속 시원하다? 내가 지키려던 MJ는 이미 추억 속 존재니 나는 앞으로의 나날을 살아가자? 분유대의 대주제인 피터의 고독에 대한 답으로는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모습 모두 나야가 속 시원한 답이라기보단 마무리를 위한 성긴 땜질이라고 느껴졌어요. 이 장면의 화면의 구성적 메타포는 좋았습니다. 기존의 웹슈터가 파괴되고 장비형 웹슈터로는 할 수 없는 묘기를 생체 웹슈터로 이뤄내는 점에서 피터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체감하긴 굉장히 좋았죠. 샹치 감독이었던 만큼 화면의 액션 구성과 카메라 구도도 좋았고요. 하지만 그 성장이 이뤄진 계기와 해소가 깔끔하지 못하니 속된 말로 뽕이 차질 않았습니다. 지하철씬은 사실 지금 보기엔 비주얼 면에서 임팩트가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아무리 스파이더맨2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낼 정도로 잘 찍은 화면 연출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장면에 울림이 있는 이유는 성장한 피터가 망설임이란 가면이 벗겨졌음에도 시민의 구조를 우선시하고 그런 피터의 마음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해받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장면의 단독적인 힘이 아니라 앞서 파트를 하래에 설명했듯 이 순간을 위해서 서사적 빌드업을 착실히 쌓아왔다는 차이가 크단 겁니다. 빌드업에서 노골적으로 대사를 던져왔던 샘 스파투는 오히려 하이라이트의 순간엔 강렬한 대사가 필요 없었고 빌드업을 모호하게 던져왔던 분유대는 하이라이트의 순간에 핵심 메시지를 대사로 연출했다는 점에서도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유대의 경우 강렬한 대사와 시각적으로 뽕이 찰 만한 하이라이트 씬을 연출했음에도 크게 감명 깊지 않다고 느낀 건 이런 서사적 빌드업의 모호함에 있다고 느껴졌고요. 홈커밍, 파프로멈, 노웨이홈 모두의 갈등과 성장 요소만큼은 명확했다는 점에서 이런 서사적 모호함은 남은 시리즈가 안고 가야 할 소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요커와의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엔딩 크레딧에 뉴요커들의 삶을 보여주는 연출은 일종의 정답입니다. 이미 샘 스파투가 교과서적으로 준비해놓은 답안지죠. 그런데 그 과정에 피터의 고독을 연출하느라 시민들은 이야기에 참여하기보단 군중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고 마지막 병원 탈출 장면 정도가 면세오기 격으로 간신히 기능할 뿐이었습니다. 작품은 샘 스파투에 대한 헌셈을 명확히 하고 있고 20년 전 작품임에도 서사적인 동력은 분위대보다 훨씬 명쾌하게 구성되어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분유대를 보면서는 자꾸 비교가 되며 아쉬울 수밖에요. 마치 액션씬을 한껏 강화한 대신 서사적인 동력이 떨어진 다크나이트를 보면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가 다크나이트에 열광했던 건 그 액션의 아쉬움도 초월하는 서사적 강렬함이었는데 단점을 보완하는 대신 장점이 죽어버려서야 본말전도죠. 분유대는 비주얼, 액션의 퀄리티, 방대한 세계관, 호화로운 배우진과 4편이라는 쌓아온 시간면에서 샘스파2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에도 서사적 동력면에서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메인 플롯이 그렇다는 거고 서브 플롯 소설은 더 좋았어요. 메인 빌런인 진 그레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면은 토비 파커와 닥터 옥토퍼스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출되었고 피터의 선한 면모가 그 퍼니셔마저 감화시키는 장면 등은 다분히 친절한 이웃 피터 파커다운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서사 동력 면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 여러 장점들에도 7점 이상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매번 들려오는 소니와의 이권 다툼이나 MCU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함에도 여전히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엔 기대를 품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파이더맨이 좋아서를 넘어 그만큼 MCU 스파이더맨이 쌓아온 독자적인 피터 파커 역시 좋았기 때문이에요. 샘스파2를 떼놓고 그냥 분유대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죠. 비주얼 좋고 액션 좋고 이젠 젠다야 좀 보내고 쉐이디랑 썸 좀 타보나? 드디어 엑스맨이 지구 616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뮤턴트 사가의 시작이구나. 와, 요새 마블폼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평타 이상은 쳐줬구나. 좋게 볼 이유 역시 차고 넘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메인 플롯이 샘스파2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보니 자꾸 원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MCU의 스파이더맨은 코믹스에 가까운 어스파도 코믹스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이야기를 구축했던 샘스파와도 또 다른 매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분유대는 순수한 샘스파2에 대한 존경심인지 아니면 작품이 가지는 위상을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건지 모르겠지만 샘스파2라는 교과서를 100% 활용하지는 못한 답안지였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이해했으나 프리맨에서 견하지 못했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파프롬 홈, 노웨이 홈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전 시리즈들은 굳이 샘스파나 어스파가 비교 우위인 점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향점이 달랐으니까요. 아마도 그 노웨이 홈 다음에 4편이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톰 홀랜드도 너무 오랜 기간 스파이더맨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한 이상 MCU 스파이더맨은 앞으로 2편으로 끝맺음될 확률이 높은데 남은 이야기는 좀 더 MCU 스파이더맨만의 고유한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는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큐나였습니다. I used to look upon myself as rational and strong, and love was just a word in silly songs. But from that cursed day when you crossed my way, all my confidence was gone. I'm bewildered.